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담 들려주는 할미 개들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친구였던 소녀 사바나에 대한 혼란스럽고 섬뜩한 기억입니다. 10대 시절의 어두운 판타지가 위험한 현실과 뒤섞이며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사연자 자매의 경험담입니다. 사연자 자매는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갑내기 사바나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죠. 공원에서 놀다가 으스스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바나 역시 사연자처럼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연자는 그저 10대의 호기심과 재미로 그런 이야기를 즐겼을 뿐 실제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후에 강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복도에 깜빡이는 형광등을 보고 사연자가 장난삼아 영원히 소통하려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그저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사바나는 갑자기 눈빛을 바꾸며 진지하게 깜빡임으로 예 아니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자매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혹시 진심인가 하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이내 그저 분위기에 맞춰 장난으로 응해주었죠. 하지만 다음날 사바나가 흥분해서 달려와 어젯밤 영원히 자신에게 키란이란 이름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혼자 다시 복도로 가 키란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에서 자매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그녀만의 강렬하고 비밀스러운 세계를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로 믿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어딘가 서늘한 위화감을 동반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문득 사연자에게 있던 낡은 위자보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신 사바와도 같은 비슷한 그 물건은 알파벳과 예, 아니오 등이 적힌 판 위에서 영혼과 대화하는 데 쓰인다고 알려진 서양의 도구였죠. 사바나가 이런 오컬트적인 것에 진심으로 빠져 있다면 이걸 보여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쩌면 그녀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눈을 빛내며 키란과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위자 보드를 시작하자 보드 위에서 나타난 글자나 답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작은 도구인 플랜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자매는 사바나가 온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딘가 불쾌하기도 했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라고 지적하자 사바나는 얼굴을 붉히며 격렬하게 화를 내고 부인했습니다. 그토록 강한 부정 앞에서 자매는 더 이상 장난이 통하지 않는 그녀만의 확고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불편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위자보드를 하게 되었고 이번엔 에반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자매는 이제 사바나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마치 기묘한 연극을 관람하듯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바나가 꾸며낸 이야기 속에서 에반은 키란이라는 더 강력한 악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악마였습니다. 사바나는 이 조잡한 설정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심지어 감정을 실어 풀어나갔습니다. 며칠 뒤 사바나가 에반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자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바지를 잡아당기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꿈속의 고백이라니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현실과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자매는 그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그녀의 행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가 만들어낸 이 기이한 세계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바나는 극도의 소유욕을 보이며 자매가 다른 친구와 있으면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기다리다가 자매가 나오면 즉시 달려와 붙어 다녔죠. 손목에 자의 흉터나 불안정한 모습에서 그녀의 힘든 상황을 짐작했지만 동시에
에반이 내 손을 잡고 있어. 에반이 키스해서 뺨이 따뜻해. 같은 망상적인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불편하고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사연자 자매는 사바나의 망상에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녀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진 현상을 믿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연자분은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으스스한 소리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고 어리석은 장난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는 부탁한 대로 전화를 걸어주었고 사연자분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켰습니다. 엄마는 끽끽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 등 온갖 무서운 소리를 연기하며 들려주었죠. 사바나는 예상대로 이 가짜 초자연 현상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죽이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거의 황홀경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사연자분이 슬쩍 분위기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리 말고 뭔가 다른 신호는 없을까? 그때 사연자와 미리 약속한 동생이 3층 발코니에서 바나나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노란 물체의 사바나는 비명 같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봤어? 기란이 이기고 있다는 신호야! 라고 외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연자 자매는 이 단순한 장난이 그녀 안에 무언가에 이렇게까지 불을 지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장난이었다고 말하려던 찰나 또다시 사바나의 엄마가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날 사바나가 다시 찾아왔을 때 사연자분은 장난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바나는 웃으며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분이 아니 우리 엄마랑 동생과 짜고 한 장난이야 라고 강조했지만 사바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바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했고 그 친구는 노란색 물체는 악마의 상징이며 그것을 본다는 것은 악마가 당신을 사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바나는 한동안 이 이야기에 집착했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점차 잊어버린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아첨이라는 소녀가 이사를 왔습니다. 사연자 자매보다 몇 살 더 어렸던 아첨은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과 시설에 입원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하고 본인이 동급생 및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밤에는 악마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 자매와는 달리 사바나는 아톰의 어두운 이야기들의 깊은 유대감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바나는 아톰에게 위협을 느꼈는지 혹은 그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더욱 경쟁적으로 어두운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에바는 남자친구에서 요령 오빠로 바뀌었고 제이콥이라는 다른 악마와 약혼했다며 반지를 보여주는 등 그녀의 망상은 어텀을 의식하며 더욱 과장되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자해 흉터를 경쟁하듯 비교하고 밤에 몰래 외출하는 등의 일탈을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는 이 기괴하고 자기 파괴적인 경쟁을 멀리서 지켜보며 혐오감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바나가 주차장에 오망성을 그렸다가 부모님께 들키자 어첨에게 책임을 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급기야 자신이 불의 마녀라며 검은 옷과 기괴한 화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바나의 집에 경찰차가 와 있는 것을 목격할 때면 자매는 그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위험이 바로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느끼며 두 사람 모두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사연자 자매는 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바나와 어텀은 자매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불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차장에서 귀신 들린 척 연기를 하며 자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텀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전부 잘라버리고는
선생님을 죽이려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 자매는 그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혹은 거짓말이라고 믿었지만 사바나는 그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연자 자매는 사바나의 집 앞에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작은 소란들과 가출로 경찰이 몇 번 온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소년사법과라는 명찰의 경찰들이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자매가 직감한 순간 사바나의 엄마가 창백하고 떨리는 얼굴로 사연자 가족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그 내용은 자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약 2년 전 사바나가 온라인에서 낯선 남자를 고용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비밀리에 보호관찰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또다시 부모님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바나의 기행과 망상, 어두운 이야기들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단순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범죄 모의와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법적인 조치였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소녀의 진짜 모습,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앞에서 자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그들은 위험천만한 비밀을 곁에 둔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사바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놀자고 애원하며 자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자매에게는 그녀의 접근 자체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얼마 후 톰이 먼저 이사를 갔고 사바나도 곧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후 사바나는 마을 목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그녀가 안정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과 마주했을 때의 공포, 불안정한 심리가 만들어낸 위험한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오싹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담 들려주는 할미, 괴들미였습니다.